예. 몽지 선생님도 듣고 이래서 그래. 예. 좀 많이 들었고 자꾸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생각으로서 이렇게 이해하다가 예.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사 여기 옮기기 전에 그때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네. 그 얼마 다니시고 얼마 만에? 제가 18년도 3월달인가 처음에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예. 얼마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거는 너무 쉬운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예. 내 스스로 예.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예. 그래도 근데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들어도. 그러고 책을 보면은 내가 진정하게 내가 이 도리를 내가 진짜 시원하게 알았다 하면은 이것도 책이 이거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좀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알겠고 뭘 가리키는지 뭘 가리키는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때는 확신이 안 쓰고 예. 좀 지금도 요즘에도 이게 좀 이렇게 진짜 이것밖에 없단 말인가 이런 그런 뭘 가리키는지는 이제 이게 와 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거죠. 실감은 납니까? 이해가 아니라. 좀 실감 제 자신이 이거 뭐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예. 보통 이제 뭐 손을 들어 올린다든지 예. 뭐 이렇게 종을 친다든지 예. 그럴 때 이거구나 뭐 그런 알겠는데 예. 이제 스스로 이렇게 확신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이거 그냥 이거 하거든요. 이 자리 뭐 이렇게 하는 이게 그렇죠? 그다음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손을 이렇게 흔들거나 이럴 때 이게 같은 거거든요. 같은 이 자리인데 사실 이건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사물이 드러날 땐 드러나는 여기에 이게 분명하고 소리가 드러날 땐 드러나는 여기에 분명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뭐 맛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도 똑같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이게 있거든. 우리는 뭐 이게 횡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치니까 여기에 부딪혀서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여기서 치고 일어나고 이 전과정이 그냥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감각적인 세계의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날 때나 생각이 막 일어날 때나 이것도 하나 일이고 그다음에 감정도 막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솟구치고 변화하고 막 무쌍하잖아요. 무쌍하잖아요. 이럴 때도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나 아니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나 소리나 사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본질적으로 이 한바탕의 일인데 그냥 체감이 되고 이게 항상 있는 거라는 실감이 되지만 그걸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남한테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이 나한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의 하나의 일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1차적으로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나고 그다음에 이것뿐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야지 중요해요. 왜 확신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는 만큼 쉬질 못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쉬지 못한다는 거는 분별심이 여전히 막 치성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쉬면은 뭐가 쉬냐면 이전에 그 습관들이 분별심이 쉬어지는 것이지 뭐 법이 쉬는 건 아니에요. 법은 늘 우리가 쉬거나 안 쉬거나 늘 그대로인데 막 대상을 향해서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가 자각됐다고 하더라도 분별심이 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심이 일어나서 막 대상을 규정하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탁 틀 지워지는 것이 그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의식이 막 들떠 있는 만큼 쉬지 못할 만큼 그 사람들한테 장애가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의심이 사라져야 돼. 이 자리에 대한 의심이. 응? 행주자 어묵동정 간에 이것뿐이다라는 게. 예, 소리 들리는데 이게 예.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동태가 느낌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예. 눈을 감으면 깜빡깜빡하는 게 예. 뭐랄까 참 아직 이게 그러니까 아까 거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 이거 딱 칠 때는 이게 나는 이게 이거는 분명하다 예. 알겠다 하는데 이렇게 아직 이게 손을 흔들거나 이렇게 예, 손을 흔들면서 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이는 게 예. 뭐랄까 좀 살아있는 듯이 좀 예. 떨리듯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상이요. 예, 대상이 좀 응. 강티가 난다고는 할까? 예. 떨리면서 그래 좀 보여요. 예.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 의미를 안 보이긴 했지만 한 2년 지금까지 2년 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맨 처음 할 때 김타 쌤이 맨 처음에 들어 김타 쌤 요구할 때 예. 그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예. 그냥 이 요구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만 좀 침착해지면 예. 착 가라앉고 막 예. 좋아지면 항상 이렇게 보여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보통 때보다 생생하게 보인다는 예, 거죠. 근데 보통 일상생활할 땐 그렇게 생생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일상생활할 때 생각하는데 자꾸 깔아먹고 있어요. 보면서 깔아먹고 있는 게 밥 먹을 때도 어때 보이더라고. 전에 안 보였거든요. 예. 컴퓨터 치다고 팀에서 볼 때 컴퓨터 칠 때도 보이고 자꾸 깔아먹더라고. 그러니까 깔가 먹는다는 건 자주 이렇게 예, 자꾸 나타난다고? 예, 자꾸 나타난다고요. 하여튼간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늘 똑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예, 거. 예. 변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겁니다 할 때 예, 이게 예. 이 법이라는 거는 이건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든 흐릿하게 예, 예. 보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대상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데 항상 이게 예, 이것인 거라. 근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경계 예전과 다르게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 예전에는 그냥 꽂히기 이대로 꽂히고 하늘이 그냥 하늘인데 공부하다 보면 너무 선명하게 자각이 되는 거야. 이게 꽃이 막 그냥 광채를 뿜듯이 선명하게 느껴질 수도 그런데 있고. 나는 움직이지 않는 건 안 그래요. 움직이는 것만 그래요.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공부하는 과정에 경계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변할까요? 없어질까요? 그게 생겨난 거면 반드시 없어지죠. 생겨난 거면 어떤 식으로든 변하든가 다른 식으로 변하든가 아니면은 그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아요. 선명함의 정도도 달라졌을 거예요, 예전하고. 근데 나타나는 빈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릴라쌤한테는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렇게. 저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옛날에 똑같이 그대로 보이죠. 그렇죠. 그대로인데 예전과 다른 거는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공부한 지가 한 17년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온 지가 이제 17년이면 그동안에 이렇게 공부의 어떤 그 삶의 변화야 크게 이게 남들처럼 살죠. 크게 이게 우리가 뭐 새끼 먹고 뭐 일하고 애들 뭐 이렇게 키우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 공부 모임이 생겼기 때문에 뭐 가는 데도 많아지고 그런 변화는 있는데 그냥 보면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데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예전에는 요 사람이라는 존재 그 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의 낱낱이 차별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존재감이 너무 존재감이 너무 뿜뿜하다 해야 되나? 너무 강렬해가지고 되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식되고 누가 의식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물의 존재감이 강렬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타인이 강하게 의식되는 만큼 제 자신이 너무 의식이 돼서 그 어떤 분리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는데 다른 건 뭐냐면 각각의 존재감이 그 힘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확 빠져버린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나 저 사람을 보나 아니면 나 자신을 보나 이렇게 다 똑같아진 그런 식의.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요. 모양은 다른데 그 차별성이 어떤 본질적인 차별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낯가림을 한다거나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물론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아닌데요. 현저하게 그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자신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자신 있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좀 당당해지죠. 그런 식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그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뭔가 어떤 단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서가 아니라 근본 모든 것에서 평등한 근본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힘을 얻다 보니까 이제 그 힘이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차별성의 힘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차별성의 그 힘이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인 줄은 알죠. 남인 줄을 모르진 않아. 누구인 줄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할 뿐이고 우리 경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그러할 뿐이고 무늬가 그러할 뿐이고 모양이 그러할 뿐이지 그게 그런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런 실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그냥 뭐랄까 영화 속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존재감이 사라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세트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놀이공원이나 이런 거 막 인형 조형물 동화나라의 뭐 어떤 임금님 아니면은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막 등장인물들 가면은 우리가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존재감이 그닥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인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도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존재감이 점점 그 처음에 만약에 진짜 사람이 있다면 더 분리감이 더 강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인형이다라고 싶으면 그 분리감을 우리가 나와 남의 분리감을 덜 느끼죠. 그냥 그런 물건들이 있구나 정도인데 그다음에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 만약 영화 속에 우리가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치면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차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런 것이 어떻게 되냐 내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이법, 그러니까 차별 세계 그대로 평등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의 세계가 그대로 절대성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다 다르고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거라. 다른 것이 다 똑같은 거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금으로 만든 물건들 아니면 뭐 밀가루로 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밀가루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공간 물건들이 따로 있고 물건과 물건 사이에 공백이 있지만 이거는 물건이 있든 사람이든 공백이 있든 다 이 한 세계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공간도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예. 전부 다 헛개비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현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내 삶을 딱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의심이 많이 있습니까, 박사님? 저는 의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자꾸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예. 생각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생기고 막 예. 사라졌다가 또 나고 막 예. 제가 지금 제가 전에 그 정산도라는 데 다니면서 증산도 다니셨어요? 거기를 꽤 좀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좀 그게 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어떤 것들이 좀 걸리나요? 예, 그게 이제 뭐 그게 다니면서 뭐 수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도전책이 있거든요. 책에 책이 내한 거기는 이제 내용이 혹시 특히나 예, 뭐 마음에 걸리는 이 부분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뭔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게 본문 들으면서 이상하게 본문 들으면서 그게 예전에 그게 잠깐 뭐 몸담았을 때 그런 선고 말씀 같은 게 그런 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밖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있다고 자꾸 이제 내 스스로 바깥에서 찾은 거죠. 이제 예. 의지처를 자꾸 이제 찾은 거죠. 예. 보통 뭐 종교 그 신앙인들이 보통 다 뭐 기복 신앙이고 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뭔가 좀 이렇게 그거하고
자꾸 연결을 지어서는 안 되는데 예. 이 공부는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니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해소가 안 된 거는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이게 납득이 되고 아 진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상한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진짜 깊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그것이 떨어져 나가지 내가 이게 아니다 해서 놓아버린다고 해서 놓아지질 않아요. 자기가 진짜 깊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랄까 그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깊이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봐라 아니면 탐구를 해봐라. 과연 그게 따로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이 따로 있는 것인가는 그냥 그게 한 생각이니까 망상에서 탁 친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깊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보니까 그게 있는 게 진짜로 아니구나라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이제는 그거를 쥐고 싶어도 안 쥐어지는 거라.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이제 걸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걸리는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간혹 보면 그 성경 말씀이 믿는 자를 가려 손을 꼽는데 꼽혔던 손이 펴지는 때에는 살아남지 못하리로다 하더니 그런 말이 있거든요. 믿는 자를 가려 손을 꼽는데 예. 꼽혔던 손이 펴지는 때는 살아남지 못하리로다 하더니 아. 그런 말도 있고 그거는 좀 일종의 협박 같은 건데. 메시아 사상. 네. 제가 그때는 그때 이게 원래 그런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한 번씩 가다가도 네. 그런 그러고 이제 그 참 슬픈 말씀 참 좋은 말씀이 많았거든요. 예.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실은 그 사람의 자치다. 예. 그런 말도 있고. 예. 그때 처음에 이제 정산도의 지리책을 내가 보고 계백책을 보고 그걸 하면서 그 정산도의 지리에 좀 빠지게 된 게 미래에 대한 이런 그 후천 이런 쪽이거든요. 후천계백. 후천계백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남사고 선생 예언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앞으로의 이제 펼쳐질 그런 미래에 대한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그게 처음에는 좀 솔깃해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푹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 그래도 이제 제가 한 91년도부터 다녀가지고 꽤 오래 다니셨네요. 예. 여기. 그럼 한 30년? 아니 지금은 안 다닌 지금 지가 안 다니죠. 안 다닌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야. 근데 그 안 다닌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 안 다니신 이유? 그게 사실은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이혼을 했었거든요. 예. 결혼하고. 종교 때문에. 예. 저도 이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혼해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꼭 그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이렇게 그리 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수행도 많이 했으면 칠화 수행도 하고 근데 정산도 자체는 그렇게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순진리인가 그거는 좀 심하고 그쪽에는 심하고 정산도 도를 아십니까? 예. 그때 이제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대학 선교 학교에 많이 했어요. 전단지도 많이 날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또 이상하게 좀 이렇게 믿음도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차에 이제 책도 이것저것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도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막 뜬금없고 허무맹랑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스스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생각이거나 감정이거나 그 아니비설신이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니비설신이의 어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거든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잡아와가지고 그게 뭔가를 보면은 아니비설신의 화합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출처가 이거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닥치고 믿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그쵸? 계속 그 경험하고 있는 건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먼 세계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과거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분별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명백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과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과거 얘기하고 과거 누가 그랬어 하더라도 그 과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항상 그 말하는 순간에만 과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시 막 미래를 얘기하지만 한 번도 우리는 미래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가 등장하는 건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만 미래가 등장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무슨 죽을 일이 있어도 이렇게 경험해요.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경험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차 마시듯이 경험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건 엄밀한 거거든요. 제가 50 이상을 살아봤는데 모든 경험은 항상 이렇게 경험했어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막 대화하고 막 운전대 바퀴 막 돌리고 항상 이렇게 경험했지 과거에나 미래에서 경험한 바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현재도 어떤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생각과 감정과 감각이 막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뭐 아무리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어느 종교의 교주가 와가지고 아니다 해도 그 아니다 하는 그 경험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는 아주 기초부터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거든, 기초. 내용은 그거는 둘째치고 내용은 다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생각의 결과물이라, 그게. 사실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직 면밀하게 이거 조사를 안 해본 거예요. 조사를 안 해봤어. 대예스님이 그렇게 가끔 이제 법문 중에 옛날에는 죄인을 취조하듯이 막 이렇게 뭐 공부를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해야 된다 하거든요. 예. 다그쳐 물어야 된다고. 그죠? 예. 뭐 빚을 갚아야 뭐 몇만 냥을 갚아야 된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더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닥달하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라. 나 자신한테 막 닥달해라. 다 내놔봐. 누구한테 그렇게 조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선사들의 말씀이나 경전의 부처님의 말씀은 나 자신한테, 나 1인한테 하는 거라. 왜냐면 진짜 나 1인밖에 없거든요, 이 세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나 어록의 말씀은 오로지 100% 나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나밖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조하라 하거든요. 너 진짜 빚이 3만 냥이 있는데 다 털어주고도 3만 냥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3만 냥을 내놔봐라고 하듯이 그렇게 닥달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닥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 의심이 있다면 그 자기한테서 나오는 물건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심은 놔둬버리면 안 돼요. 의심도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스러워. 지금 이것이라는 게 의심스러운 웃음. 그럼 뭐냐면 뒷생각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뒷생각에. 이게 단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 기대와는 너무 좀 나의 기대는 좀 컸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성이니 불성이니라고 이렇게 딱 스스로도 자각이 됐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늘 이렇게 있는 물건이고 쓰던 건데 그러지 않았나? 이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의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나? 네. 다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스스로 쓰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모를 때
처음에 모르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몰랐지. 그러니까 그걸 본인한테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뭐 누가 그러는데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다라고. 맞아요. 그 말이 알겠더라고요. 그래, 너 진짜 세수하면서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공부가 아직 그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뭐 그분의 어느 그 예전에 다니셨던 그분들의 어떤 말씀도 마찬가지라 그 추적을 안 해봤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런 작업이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남말만 믿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왜 우리가 그 많이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언어들이 해소가 안 되고 남아있는 말들은 대부분 권위적인 사람의 언어예요. 네. 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부분 나는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완전한 깨달음의 순간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전에 그 대단하신 분의 말씀은 아직 내가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 일종의 그것도 경고잖아요. 내 공부 안 따르면 너 천벌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권위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한테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그러니까 권위적인 우리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도 어떤 분의 말에 가장 끝까지 걸리냐면 자기를 가르친 스승의 말에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 권위에. 그건 또 자기가 부여한 권위지 남이 부여한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모든 일은 자기가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분은 처음에 물론 그 권위를 부여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이 권위가 없으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공부를 못하게 되거든요. 자기보다 그래도 낫다라는 그런 권위, 내보다 낫다라는 건 권위거든요. 그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공부를 이제 가게 하는 그런 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공부 부처님의 그 어떤 궁극적인 말씀은 다 이름일 뿐이다 이거예요. 법도 이름일 뿐이고, 그러면 법 아닌 거는 더더욱이나 이름일 뿐인데, 저도 이제 공부 과정 중에,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보셔야 돼요. 막 의심스럽다, 일단. 의심스럽죠? 근데 의심은 이거 아닙니까? 의심이 어디 딴 데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지. 의심 자체가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여기 있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쥐고 막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더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불편함으로 나타나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생각에 대한 그런 해소되지 않은 거는 의심으로 나타나거든요. 과연 이게 다일까? 내 기대는 진짜 이게 진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이거는 늘 쓰고 밥 먹고 뭐 술 마시고 차 마시고 걸어가고 할 때 늘 이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 아니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심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스스로 보셔야 돼요. 스스로 보셔야 돼요. 저는 그 있으면서 수영을 그렇게 뭐 제가 수영하고 몇 시간 동안 뭐 그래도 그것도 여기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의 조합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때 참 그때 묘한 게 그렇게 수행을 하고 갈 때는 참 이게 희한한 그런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 할 때는 없다가 할 때는 있고 그런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갑자기 많이 얘기를 예. 그거는 경계라는 거고, 경계는 무상한 거예요. 경계는 변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고 경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경험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특히나 우리가 철저하게 보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공부에서 느끼는 장애들이거든요. 의심이 있으면, 그럼 그 의심이 어디서 왔냐? 그거를 막 조사하고 돌이켜봐야 돼. 그걸 우리가 돌이켜보라 하거든요. 조고각하하라, 회광반주하라. 이게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심이 있으면 그걸 돌이켜야 돼. 이게 어디서 출처가 어디냐, 낙처가 어디냐. 그럼 여기면은 이거 의심도 이거인 거예요. 사실 의심도 법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의심 자체가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그 철저히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체험하고도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긴 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조사를 철저하게 안 해봤다 이거지. 공부가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각하고 나서 우리가 그 견성하고 완전해질 때 뭐라 그래요? 철견 그런다고. 철견은 뭐예요? 철저하게 봤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봤다. 확철대오,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거를 봤다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른 것이 보이는 게 확철대오고 철견이 아니라 이게 온 것을 철저하게 보는 게 그게 철견이고 확철대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공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는 무슨 체험을 따로 안 해서가 아니라 철저성이 부족했다. 철저하지 못했다. 그 의심 상태로 그냥 놔둬버렸다. 그 미진함 상태로 그냥 놔둔 상태인 것이 그 미진함이나 불편함이나 의심이나 다 조사해보면 다 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 체험의 순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어떤 그 만물이 갑자기 우리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처럼 하나로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하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가듯이 이게 빠져나가더라.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요? 심쌤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저희 그 스승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게 뭔가 만물에 그냥 싹 그냥 소용돌이 치면서 하수구 물 빠져나가듯이 쑥 빠져나가더라. 그 만물이 하나로 한 구멍으로 빠져나가더라.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다 구멍으로. 나 그런 경우 못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일체가 그냥 정지 상태인 하나로 한 판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모든 바탕의 뿌리가 하나인 것으로 이게 드러날 수. 이거는 어떤 경험의 자기의 어떤 느낌은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라는 거야. 그래요. 그 경험에 소화갖고 저는 완전히 딱 재밌다니까. 통 빠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자꾸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포인트만 하나라는 것이지. 하나. 이게 일체가 하나인 체험이라는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똑같진 않았어요. 믿으면 안 돼. 저는 무슨 그런 식으로 뭐 빠져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거네 이거지. 다 이 자리네 이렇게 이게 다 이 자리네 이게 탁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이거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밑바닥이 그러니까 사실은 형체와 어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세계 이전 자리가 탁 드러나는 거야. 한 생각 이전 자리, 몸 이전 자리, 어떤 경험의 이전 자리가 탁 드러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체감되는 거. 체감되는 게 되는데 통 빠지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것도 이제 우리가 경험을 이것이 공부가 분명 해보면 뭐가 실체성이 싹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그게 놔야 된다. 딱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그것도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듣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림이 현상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림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머릿속에 사진이거든요. 그거 어찌 현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딱 치워버렸을 때 항상 눈앞이 이것인 것이 사실 이 하나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목표, 그림, 그거에 맞는 일을 기다리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한 3년간 헤맸다니 무심스러운데 김태환쌤은 그래갖고 몽기쌤한테 말 듣고 릴라쌤 강의 듣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건 맞는 말. 진짜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사단이 벌어지는 것이고 사실 다른 사람이라는 게 없거든요. 자기밖에 없는데. 그래야 고정관념 그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라. 그게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공부 뭔지 아세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아무도 안 되더라고.
그래. 그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말이 있거든요. 금강경 법도 이름일 뿐인데 비법이라고 따로 있겠냐? 그것도 이름일 뿐이지 한데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법이라는 분별도 떨어져 나가야겠지만 법 아닌 것에 대한 분별도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를 요즘 저도 많이 느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공부가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자기 추구가 됐든 아니면 뭐 신적인 상태가 됐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어떤 지위가 됐든 간에 그게 열반이 됐든 정멸이 됐든 어느 순간 딱 보면은 그것조차 여기서 일어난 아까 의심이 어디서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듯이 그것조차 이 한 구멍에서 일어난 한 자리에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게 탁 자각이 되면 이상하게 그 법이라는 그런 꿈은 안 꾸게 돼.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현실이 되는 것이지 법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뇌피셜이 되진 않거든요. 우리 다 뇌피셜 요즘 용어로 말하면 공부도 뇌피셜로 하고 있었어.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도 이 한바탕의 일이다라는 게 자각이 되면 이상하게 그 법에 대한 어떤 추구나 이런 거는 멈춰져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가끔 보는 사람들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은 그때뿐이지 우리가 잡고 싶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부대끼고 부딪히고 왜냐하면 분리감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자극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런다고 못마땅할 때가 있어. 사람이.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오던 그런 습관대로 살라 그러지? 아니면은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왜 자꾸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 엄마는 왜 맨날 만날 때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렇게 그게 있는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진짜 그럴까? 그런 식의 어떤 불만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불만족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규정해 놓은 데서 걸려 넘어졌듯이 그 불편함이나 번뇌는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는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야. 내 배우자는 남편은 적어도 가장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내 기준, 내 그림에 맞는 행동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맞아 생활 속에서 장애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법도 이름일 뿐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걸 법이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 이 사람이 법이다. 이 사람의 뭐 성품이 법이다. 이런 건 안 했는데 세속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규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장애도 사라져야지. 그래서 그 모든 고정관념이 다 내려놓아져야지 진정한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지 무슨 다른 세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승 가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걸리는 게 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불편함을 빨리 느껴요. 왜냐하면 이 편안함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게 감정적으로 나타났을지라도 가만히 보면 그게 생각이 먼저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내 기준에 안 맞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장애를 일으켰구나.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면 뭐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왜 안 되고. 불만해서 나온다. 그렇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준. 자기의 어떤 목표치가 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없으면 그것이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의 어떤 기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100을 벌어야 돼. 기준을 딱 성해라. 이 정도는 해야 돼. 먹고 살만 할 거야. 근데 70이 딱 되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기준이 사라져버리면 70 벌었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자체가 100이 되는 것이지.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불편함의 감정이라는 것도 그게 뭐 가족 관계에서든 어떤 하는 일에서든 다른 면에서든 내가 세우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우리가 익숙한 패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치부해버려서 그런 관념을 세우고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좀 예민해져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철저히 한다는 거는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불편함,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뭔가 자기가 고정관념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라. 그게 기본적으로 공부라, 어떤 완전한 공부라는 그런 상도 마찬가지지만 삶 속에서의 장애도 분명히 번뇌가 느껴지고 분리감이 느껴지고 따로 있다는 느낌은 기준을 딱 가로막고 보세요. 보통 전지 한 장에 기준이 세워버리면 둘이 돼버려. 근데 이게 없으면 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일어난 너무도 익숙한 생각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이라는 거는. 남편이라면 이 정도는 벌어와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아니면은 뭐 부인이라면 이 정도는 나를 보좌해줘야 돼. 보살펴줘야 돼. 음식은 어느 정도 해줘야 돼. 이런 기준들은 사실 밖에서 온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느 순간 살아가면서 취한 어떻게 무슨 가치관이든 뭐든 간에 자기 고정관념인 거예요. 근데 이 불법 공부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의 고정관념을 진짜 지극히 선한 고정관념? 아니면 지극히 순수한 고정관념 이런 거를 세우는 게 아니고 불법은 뭐냐? 모든 고정관념이 모든 망상이 그냥 사라지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무슨 대단한 그러니까 이 진정한 공부는 뭐 이게 그래서 이 공부가 대단하다는 거고 다른 데는 뭔가를 하나 세워 우월한 걸 하나 세워 근데 여기서는 이 우월한 것조차 다 무너뜨리는 게 그래서 그게 바로 부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유마의 침묵이 그런 거야.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철저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를 잘 봐야 돼요. 삶 속에서 진짜 공부는 진짜 공부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냥 듣는 시간만 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조사. 그러니까 막 그것을 나서서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막 인위적으로 나서서 조사하려면 그 조사하는 그놈이 도둑놈이거든. 자아가 강화되는데 그래서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라는 거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서치라이트 아세요? 교도소 담장의 서치라이트. 그거는 무심히 그냥 비추죠. 움직이면 다 잡히죠. 그런 시선으로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막 범인을 찾아야지 하면서 후라시 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무심히 비추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러면 잘 보여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억지로 볼 필요는 없어. 뭔가 불편함이 일어날 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잘 조사해 보면 반드시 고정관념이 거의 딱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체험 이후의 공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 얼음이 녹는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틀이 지어져가지고 얼음으로 된 것만 있는데 어느 순간 탁 분별심이 녹으면서 물이 탁 흘러나오는 거예요. 유동성. 이 물은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는 편안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얼음 조각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녹아야 되는 과정이 완전하게 이 틀이 사라져버리는 게 그 물로 완전히 원흉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음 조각이 빙하가 물 위에 떠다니는데 그게요. 떠다니면요. 배 만나면 배 이렇게 침몰시켜버리잖아요. 부딪혀가지고. 근데 그게 녹아버리면 배가 그냥 잘 타고 흘러가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그 용해되지 않은 그런 식의 틀이 있으면 반드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건 뭐냐면 녹는 과정이라 분별심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원흉해진다거든요. 원흉이라는 것은 그게 쇠가 녹는 거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한자가 보면은 가마솥 위에 막 불을 막 지피는 그런 융자가 그런 글자 가마솥 위에다가 불을 용융 하잖아. 용융 녹는 거라 녹이는 거 원흉해진다는 게 원만하게 녹는 거라는 거거든. 뭐가 녹아? 분별망상심이 녹는다라는.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고정관념 그 틀이 녹아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때 생각은 쓸 수 있어. 근데 그때뿐이지 그게 지속되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고정관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지 그 마음속에 간직할 만한 그런 고정관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순간 일어난 생각일 뿐이지 그것이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녹아버려야지 아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 쓰고 자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도 장애가 사라져야 되고 이 공부에서도 뭔가 새는 게 사라져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법이다라는 걸 쥐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근데 좀 감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 생활적인 부분에 많이 장애를 느끼는 분들은 이제 법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꼭 끼고 보는 그 어떤 그 색안경,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규정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감정적인 장애. 그러니까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걸려 있는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 감정이 느껴졌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뭔가 틀이 있기 때문에 자기 틀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어떤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 저도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이가 이 정도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자기만의 어떤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행동해야 된다. 근데 안 맞아. 그럼 막 이걸 맞추려고 막 깨맞추려고 막 푸시를 하지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애가 더 이렇게 뭐 태행을 한다거나 어긋난다거나 그리고 말썽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자식의 전형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환상인 거라. 근데 환상 속의 아이와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속에 있는 아이는 그건 없는 아이거든. 진짜 있는 아이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아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봐야 되는데 진짜 눈앞에 있는 이 자식을 봐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자식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그 환상인 거예요. 희망사항이라 희망사항. 근데 그 희망사항은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가 않는 거라.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건 물론 이것도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인연 화합이지만 그야말로 충실하고 제대로 봐야 될 인연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컵이지 내 환상 속에 있는 컵이 아니거든요. 눈앞에 있는 컵을 제대로 봐야 잘 잡고 먹지. 이 컵은 내가 그림 그리는 그 컵이 아니야. 뭐 이거 쓰지를 못해요. 이게 제대로 원만하게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케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내가 보살피지. 자꾸 핀트가 안 맞죠.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응해줘야 되는데 내 꿈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응해주면 이게 안 맞죠. 보는 눈이 딴 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활 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이제 법에 대한 의심은 없고 이거 단데 여전히 불편한 게 있다. 가장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엄마, 아니면은 배우자. 우리 엄마라는 존재는 엄청나게 좀 커요, 그렇죠? 장애가. 죽겠어요 그냥. 내일 몸 아픈 것보다 더 아프죠. 뭐 죽겠어. 어머니 아프다 하면 많이 아프죠. 아프다 하면 내가 죽겠어. 그렇죠. 특히나 그 거사님들도 어머니에 대한 그거는 진짜 크더라고. 그렇죠.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막 이런 게 엄청. 옛날부터 그런데 아버님은 일을 안 하고 어머니께 다 시키면 어머니 다 하고 뭐 해주고 뭐 하는 거 다 어머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냥 밖에 나가서 오시는 손님이고 어머니 다 했으니까. 어머니가 막 아프다. 미치겠어. 지금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지만 네. 아버님 지금 오늘내일 하고 계시고 지금 지금 요즘에는 좀 아버님이 저러니까 이상한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이게 막 그게 생각 안 하면 또 아버지도 없는데 예. 문득문득 떠올 때마다 정말 그것도 계속 하지도 않아요. 또 예. 잠깐 뭐 하루 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아버지 생각하고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문득문득 하면서 이제 병원에 계신 모습이 떠오르시고 그럴 때는 조금. 근데 처음에는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그렇게 빠지고 병원에서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준비하고 서라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건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점점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어떤 이런 자연의 변화는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닿으면 이게 열매가 떨어지고 그게 뭐 수명이 닿으면 말라서 죽는 거는 그러니까 식물이 때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기어다니는 벌레가 이렇게 때가 돼서 죽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이제 관계 맺고 있는 가족이나 이런 인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와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게 다 고정관념인데 점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어떤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구나. 생각도 자연이구나. 감정도 자연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해서 저 가만히 서 있는 나무하고 진짜 다를 게 없구나. 단지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어떻게 보면 능력이 다를 뿐인 거라. 만약에 풀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고유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광합성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유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 광합성을 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자연에서 왔지 딴 데서 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어떻게 보면 식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광합성을 하듯이 우리도 그냥 주어진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능력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차이일 뿐이지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하죠. 이게 참 신비한 것 같아.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죠?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느끼는 것도 아픔을 느끼는 것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그 옛날에는 뭐 본문 중에서 막 그 자식이나 네. 부모를 남처럼 여겨라.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야 편해진다. 남처럼 여기야. 네. 그런데 그런 말 듣다가 또 감정이 일나가 막 이게 더 자연스러운 데가 있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삶의 장애도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삶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고라는 건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부딪힘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의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하게 살아가는 식의 어떤 지도를 하죠. 뭐 남처럼 여기라든가 뭐
내지는 뭐 그냥 뭐 돌처럼 여기라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편하게 느끼는 그런 식의 그 어떤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왜냐하면 법에 밟고 나서야 사실은 삶의 장애에서 벗어나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딱 이게 자각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투사된 것이구나라는 것, 실체성이 없구나라는 것이 점점 이게 자각이 되고 밝아지면 그 말의 진위를 알게 돼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있는 게 아닌 거고 아무리 그게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든 뭐 피를 나는 뭐를 하든 이게 실체성이 없는 거는 이 법이 그런 거라. 그러니까 법에 밟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에 속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보통의 흔히 하는 교육들은 이 거꾸로 가르치는 게 많지 않았나. 그냥 어떻게 매뉴얼만 가르치는 거야. 본질은 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진짜 공부가 되면 우리가 그 방거사의 말처럼 그 사람을 나무로 만든 인형처럼 무심하게 보게 된다. 이런 어떤 구절이 있거든요. 나무로 만든 인형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편하게 살라고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다는 거라. 실체성이 없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그거죠. 그래서 왜 가벼워지는지 알아요?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제 걸리더라도 네.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는 존재감이 강하니까 나라는 존재감도 강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가 되게 되면 나도 대상이 되는 거라. 나도 이 자리에 비춰진 상이 되는 거라. 진짜 나는 이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나나 남이나 똑같은 이 마음에 비춰진 상이라는 거 참 묘하죠. 그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사 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심리적으로 의지했던 그런 나라는 그것이 이 전체 이 마음으로 그 중심성이 이게 전환되는 듯한. 이거는 전체이기 때문에 뭐 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식의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도 남 같은 어떤 대상처럼 이렇게 경험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나라고 여길 때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음자리에서 비춰진 대상으로 여길 때 이거의 어떤 생사 문제가 좀 많이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부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애 아니면 자기 삶의 장애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장애가 사라질수록 가리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도 밝아지고 부동의 자리에 그래서 대회도 말하거든요. 뭐 이렇게 허투루 공부하면 어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냐. 삶과 죽음이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살님들이 명절 준비하시는 그래도 참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 또 다른 어떤 그거는 없습니까? 또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 제 스스로가 이게 일상생활에서 좀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잘 관해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에 조금 이게 항상 삶의 중심에 공부가 있어야지 우리가. 항상 이게 내가 진짜 뭔데 저도 술 좀 좋아하거든요. 술 후로 친구들 전화오면은 또 가고 피고 그것도 뭐 맨날 젊은 놈이 또 뭐 마다하면은 또 뭐 이상한 소리 해서 근데 술 먹는 것도 먹으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술 먹으니까 이게 막 이게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이게 술도 이제 참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친구도 뭐
또 어떤 때는 만나가지고 하자하다 보면 또 그런 게 또 어디 갔는지 또 사라져 버리고. 그게 아마 습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공부도 꾸준히 안 놓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습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로 건전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몸도 해치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그 내려놓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거를. 깜빡깜빡거리세요. 예, 그게 그 공부의 힘인 것 같아. 이전에는 이게 진짜 이거 뭐 우리가 소위 한 술이니 담배니 막 이런 거 사실 건강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때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건데 그거 끊기가 어려워. 근데 이제 공부 이 힘이 생기다 보면 그 경계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게 수월해지고 이런 거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참 이거를 좀 말하자면은 저는 그렇거든요.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다 이거지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런 거와, 물론 다 술 마시는 것도 법이고, 담배 피는 것도 법이죠. 그런 거와, 그건 수의 굴림을 여전히 당하고 있는 거라. 구속되는 거라. 어차피 우리는 또 사람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이제 또 모든 것이 다 법 하나지만, 그 공부하는 그런 삶이 있고 그 장애에서 벗어남이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굴리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뭐 그거를 하는 거와 그 구속된 상태에서 이게 매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유가 있어야지. 자유가 없잖아. 합리화야. 그건 합리화. 자유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밖에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그런 어떤 진짜 어떤 경계 구속에서 많이 이제 자유로운지는 자기 스스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법은 뭐 물에 자빠지든 아니면 자빠지지 않든 똑같은 것이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구속이 되어 있느냐, 경계에서 자유로운 거냐는 또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우리가 특히나 이런 이제 수행이 따로 없고 법문 듣고 그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참 그런 면에서 이제 경솔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경계 구속받으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속받지 않고 진짜 자유로운 진정한 공부를 하는 것인지는 이제 스스로가 잘 돌아봐야죠. 예. 또 없으니까 해서 예, 오늘 그래도 이렇게 참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좋거든요. 이렇게 이런 기회를 또 이제 나중에 좀 한 번씩 갖는 것도 참 실질적으로 공부가 이렇게 촉진되는데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